매일 아침 아이를 등교시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근에 몸이 좀 무겁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면 정말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계단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22층입니다. 막막하죠? 그래도 한 번쯤 해보자는 마음으로 계단을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속도가 나요. 몇 계단씩 건너뛰면서 오늘도 좀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올라가죠. 근데 10층쯤 오니까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져요. 몇 걸음도 가보지만 점점 속도가 느려집니다. 결국 잠깐 멈추게 돼요. 그러면서 밖을 한번 내려다보죠. 그래도 벌써 10층까지 올라왔네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요. 중간에 포기하고 엘리베이터 탈 수도 있었지만 근데 여기까지 걸어온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한 걸음씩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 때는 그냥 핸드폰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요. 그럼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22층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처음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매일 갈수록 조금씩 덜 힘들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계단을 올라가면서 느낀 게 부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결국 시작해서 끝까지 하는 거, 그게 부업이랑 똑같더라고요. 계단을 오르는 과정이 부업과 마찬가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성공한 아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유튜브에 이런저런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제가 좀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랑 좀 별개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하는 얘기들이 뭔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과연 부업으로 가능한 건지 이거를 진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부업으로 사업까지 할 수 있게 됐는지 그런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고, 그 전에 이제 직장인 여러분들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 다음 뒤에 부업에서 사업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청사진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극소자본으로 하는 거예요. 거의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 한 20-30만 원이었으니까 저자본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죠. 어찌됐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 일반적인 생각 이러실 거예요. 님김이 다들 사업한다고 망해가는 걸 안 보이냐. 사업은 망하면 끝이 아니라 나락이다.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사업을 잘 하셨는데 직원이 48명인데 불안해졌어요. 회사는 못해도 제자리지만 밖은 못하면 마이너스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미생에서 안은 전쟁터인데 밖은 지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옛날에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온라인 쪽 이커머스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생태계가 없었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장사하고 뭐 이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사업을 크게 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딱 망하면 끝나는 게 사실 정석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왜 아니냐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런 경기에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보통 오프라인 가게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프라인 매장도 지금 계속 온라인 이커머스로 다 물건을 구매하다 보니까 사실은 밖에서 물건 살 일이 별로 없어요. 밖에서는 스타필드 같이 뭔가 즐기고 보고 먹거리 있고 이런 거 말고는 개별 상점으로 가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다 주문이 되잖아요, 휴대폰 하나로.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어떤 돈을 크게 들여서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작게 시작해서 그거를 뭔가 프로세서하고 시스템화 시켜서 하는 것도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월에 충분히 가족들이 밥 따뜻하게 먹고 차 끌고 다니고 회사 안 다녀도 살 수 있는 금액까지 나온단 말이죠. 사업하면 다 망하는 걸까? 압류 뜨고 벤처기업이 줄 폐업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 매출 절벽 3년 내 폐업하고, 그리고 누가 이제 제 거 댓글에 이렇게 남기셨어요. 너가 5년 정도 돼보고 나서 그 얘기 해라. 참고로 20년부터 작게 시작했으니까 횟수로는 6년 차고 이제 5년 조금 안쪽으로 접어들었는데 지금 저는 이제 꾸준합니다. 제가 엄청나게 큰 매출을 올리거나 그러진 않지만 아까 제가 딱 말하는 수준까지는 먹고 살고 있어요. 직장인들이 자영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사를 다닐수록 나중에 더 인생이 불안해지는 거 혹시 아실까요? 제가 20년도에 설렁탕 그때 먹었는데 8,0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막 12,000원 이러거든요. 몇 년 사이에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공기업이니까 임금 인상률이 1년에 2%도 좀 안 됐어요. 그게 누적으로 해봤자 얼마 안 돼요. 기본급의 1점 몇 프로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죠.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한 3년 전에 서울 분양가에서 10억이면 굉장히
굉장히 비쌌거든요. 34평 기준으로. 지금 그게 15억에도 완판되고 있어요. 좋은 입지는 그 이상도 당연히 완판되죠. 이게 불과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1년에 1억에서 2억씩 오른다고 치면은 3년이면 3억이에요. 근데 월급은 미미하죠. 이거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갈수록 물가는 올라가고 물가가 떨어진 적은 없잖아요. 근데 월급이 그만큼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넌치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지난달에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집이 그렇습니다. 노원 34평이 15억 시대인데 분양가 오늘이 가장 싸다. 노원 쪽에 서울원이라고 얼마 전에 분양을 했는데 처음에는 미분양이 났었거든요. 84나 이런 것 말고 대형 평수들은. 근데 그거 지금 다 완판됐어요. 펜트하우스만 한 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잠실도 34평이 30억이 넘고 뭐 강남 서초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10년 전보다 3배 올랐으니까 엄청난 거죠. 10억이면 30억인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공시하는 데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홈플러스가 이번에 또 거의 망했죠. 롯데도 요즘 힘들어가지고 건물을 죄다 팔고 있고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급변하는데 회사 다니는 게 안정이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있다면 지금 이런 일을 당하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이런 댓글 많이 남겨주셨어요. 뭐 물론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약간 오해 영상으로도 좀 비춰줄 수 있지만은 회사 가면 무조건 야근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되고 팀장님이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회사가 망했으면 어떻게 하실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그 댓글도 있어요. 가장의 책임감으로 그 정도 모멸감도 못 견디나요? 그러니까 자꾸 회사에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회사를 벗어나는 방법들이 있는데 회사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이 회사를 기준으로 나머지는 안 되는 거고 회사 이상 월급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회사 생활을 잘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게 오히려 사회생활만 잘했지 내게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상황이 자꾸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뼈를 갈아 일했는데 내가 블랙리스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의 미쳤습니다. 1, 2년 안에 지금 AI 때문에 난리가 나요. 제가 이제 매일경제신문을 이렇게 읽거든요. 죄다 AI 얘기만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고 배워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직장 다니면서 사실 챗GPT도 활용 안 하시는 분도 아마 아직도 계실 거고 이런 빠른 기술 변화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밖에는요. 이런 AI 기술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저희는 택배를 보내는 송정 처리도 AI랑 연동해서 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메이크라는 폼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따로 배워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생기면 빨리 배워서 그거를 사업에 녹여내려고 하거든요. 제가 회사 다녔다면 그렇게 하기 어려웠겠죠. 그만큼 빨리 사회가 변합니다. 기술 변화가 너무 빨라요. 근데 여기서 그냥 직장 생활만 생각한다면 나중에 이런 기술의 벽차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까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기술을 잘 활용한 사람은 돈을 더 쉽게 벌고 많이 벌 수 있고 그럼 그 부가 자식한테 세습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거 남의 일이야 하고 그냥 사회생활만 열심히 해요.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피고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만 좋아요. 근데 나중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다닐수록 인생이 불안해진다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가 사실은 온 지는 꽤 됐죠. 왜냐면 제가 이 변화가 흘러가는 흐름에 제가 이걸 알게 돼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신사임당이라는 분이 먼저 했어요. 물론 이런 세계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었던 거는 분명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한 사람들이 이런 영상을 올리고 시작을 한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신사임당이고 이분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엄청나게 잘 하고 있죠. 부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사업이 돼서 회사로 키운 것들이 지금 몇 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패시브 인컴 사회인데 패시브 인컴이 뭐냐면 제가 오프라인 장사를 했다면은 가게를 하루 종일 열어놓고 손님을 기다렸어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이제 이커머스 이거는 이미 옛날부터 다 알고 이 얘기 똑같은 얘기 또 하냐라고 하지만은 지금도 유효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쇼핑몰로 여러 개 지금 사업자가 여러 개니까 여러 개가 깔려 있고 제가 자도 밤에도 누가 주문하고 그러면 저는 자고 있어도 계속 매출이 쌓이고 다음날 택배를 보냈는데 택배도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물류 회사를 통해서 자동화를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상품 소싱만 하고 그냥 올려만 놓고 소싱 기술과 판매 기술만 알게 되면 자동으로 물건이 팔면 돈을 버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회사에 가서 이렇게 노동하지 않아도 그리고 제가 꼭 9시에 출근하지 않아도 회사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놀아도 돈이 쌓이는 거고 오히려 놀면 놀수록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더 즐기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변화가 이미 2018년부터 왔었고 저는 이걸 2020년 그때 이제 이 정보를 알게 된 거고요. 지금 2025년이지만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 방법은요. 항상 뭐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 앞으로 더 커질 거니까 여기에 빨리 참여하셔야 돼요. 너 말 다 알겠다. 그럼 나 뭐부터 해야 되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 마인드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앞에서 쭉 했던 얘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직장에서 야근, 회식 이게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돈이 몇 천만 원 더 받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기술을 그 시간에 가지셔야 돼요. 나중에 내가 잘 되잖아요. 알아서 연락이 와요. 냉정하게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회사를 선택했는데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뭐 직장 동료들과 잘 지내고 선후배한테 잘 보이려고 인사학과 잘 보이려고 뭐 차를 운전해 준다든지 뭐 이런데 아직도 그런 문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도 직원일 뿐이에요. 회사에 내가 직원이지만
하지만 평생 이렇게 그냥 직원으로 살 건지, 아니면은 이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만큼 내가 또 다시 다른 데서 기술을 쌓아가지고 이 회사가 없어도 내가 갈 수 있는 실력을 쌓는 건지는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직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 승진밖에 없겠죠. 근데 승진할 정도의 노력이면 다른 데 가면 돈 더 많이 번다. 그리고 시간이 유한합니다. 저도 이제 이거 한 지가 이제 5년, 6년 됐는데 제가 가장 아쉬운 건 이거를 어렸을 때 했으면 더 좋았을걸. 회사 있을 때, 젊을 때 이 일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회사보다. 왜냐면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 직원들 아무도 관심 없고요. 그때 친했던 사람들 아무도 연락 없어요. 남아있는 건 가족인데 그때 가족한테 소홀히 하면 그게 계속 따라가잖아요. 회사는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평생 책임주지 않아요. 그리고 의심하지 마세요. 이런 방법들이 잘못됐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면 돈을 버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영상 찍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성공팔이라는 의심을 하기 전에 그 사람 거를 빨리 빼서 내가 그걸로 성공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게 있다면 빨리 습득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더 효율적인지 판단해 보셔야 돼요. 내가 회사 승진을 위해서 야근, 회식, 기타 승진하면은 뭐 10에서 15%가 인상된다고 해도 연봉에, 그럼 내가 여기서 소요되는 시간을 체크해 봐야 돼요. 5일에 주 40시간 출퇴근하면은 10시간이 추가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50시간에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이게 묶이는 건데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커머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는 부업으로 진행해서 월급 이상 벌면 100%잖아요. 월급만큼 벌어도 100%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회사에서 열심히 할지 아니면은 부업으로 새로운 길을 찾을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이런 건 안 쓰려고 했는데 이런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격증 따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저희가 계속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시험이었잖아요. 자격증 같은 거 공부해야 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경험이에요. 회사를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대부분 하시는 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인데 그걸 딴 분들도 주변에 있거든요. 근데 다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자격증만 딸 줄 알았지 부동산에 대해서 실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부동산을 많이 다니는 게 훨씬 난 거죠. 자격증은 이제 밥 먹여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경험과 기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책으로 자기 위안 삼지 마세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저도 이제 책장에 책이 엄청 많거든요. 책장에 책이 몇십 건이 몇백 건이 됐는데 읽은 책 별로 없어요. 내가 자기 개발에 대한 뭔가 이런 얘기를 듣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책만 사는 거예요. 책만 사서 그냥 꽂아놓고 마음의 위안만 갖는 거죠. 멘탈만 바꾸면 돼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는 자기 개발서 안 읽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실행하시면 되고요. 기술적인 것들은 현장에서 배우고 차라리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직장 동료를 멀리 하세요. 직장 동료는 나중에 나가잖아요. 아무도 연락 없어요. 이제 술을 자주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실수로 한 말을 전달해요, 남한테. 그래서 그걸 평판으로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부적인 바로 가장 가까운 직장 동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마시고 그네들과 시간을 많이 갖지 마세요. 기본적인 관계는 중요하지만 제 가족이 먼저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 진짜 하셔야 하는 행동. 첫 번째는 월급 이외에 월 1,000만 원 목표. 지금은 더 높아야 되지만 우선 그거부터 정하세요. 월 1,000만 원을 예를 들면 1년 안에 벌겠다. 번달에 우선 목표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하면은 동력을 상실하거든요. 이 목표를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최소 3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무조건. 주말도 포함입니다. 하루에 3시간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3시간 확보하고 어떤 강의를 들어야 돼요. 강의를 끊고 듣는데 하다 보면 이것도 편한 거 있는 거 아니야? 물론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는 일정 수준 되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행만 하시다가 그게 계속 정투됐을 때 그때 생각하고 그때 좀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 기술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뭐 쇼츠가 이렇게 잘 나가잖아요. 저도 알아요. 쇼츠 해야 돼요. 유튜브 AI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나중에 걔네들도 실제로 돈을 벌려면 조회수 수익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구독자가 7,000 좀 안 되지만 한 달에 조회수 수익으로 20만 원도 못 벌어요. 투자하는 시간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아마 동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게 아니고 쿠팡으로 판매하는 기술이 세팅이 다 되잖아요. 유튜브 쇼츠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람들을 끌어오는 광고 같은 개념이 유입을 할 수 있는 개념인데 판매 기술 세팅되면 유입을 연결하면요. 두 개를 연결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우선은 판매만 해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판매 기술부터 먼저 배우시라는 거죠. 소싱의 기술과 그리고 판매 기술 쿠팡을 통해서 배우시고 그 다음에 확장해 나가시는 전략을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강의는 무조건 들으셔야 되고 저는 이건 1년 정도는 우선 판매 기술 세팅하는데 시간을 들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부업은 신경도 쓰지 마세요. 이거 하시다 보면 자꾸 다른 거에 눈이 들어가요. 유튜브를 또 다른 거 막 보시다 보면 이게 더 좋은데 이게 더 좋은데 그러다 보면 이도저도 안 돼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이거 중간에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쭉 파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서 꼭 성과가 나요. 왜냐면은 어찌됐건 하나만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꼭 하셔야 할 행동들이고요. 그럼 이제 진짜 본론 부업을 사업화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거를 그 윈지컬로 보통 정리를 하는데 아이디어를 정리하기 참 좋아요. 초보분들 직장 다니면서 부업을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이 보는 청사진인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방법들은 우선은 제가 이걸 하면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찾는 거다.
합니다. 물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찾으면서 하는 게 이제 쇼츠를 만드는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판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찾는 거. 결국 이거는 많이 팔아봐야 되니까 많이 등록해봐야 되고 시장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저는 쿠팡을 추천해드리고 쿠팡에서 위탁을 판매를 하는 거죠. 위탁할 때 자본이 들어가냐고요? 자본 거의 안 들어가요. 왜냐면 제가 사는 게 아니고 도매처에다 돈을 입금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팔고 정산만 좀 쿠팡에 넣잖아요. 근데 쿠팡에서 요즘에 선정산이 또 생겨가지고 물론 그것도 수수료를 떼긴 하지만 자금의 그런 전환이 좀 괜찮아졌어요. 위탁으로 하셔도 초반에는 자금이 묶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우선 쿠팡으로 시작을 하고요. 하시다 보면 이제 판매된 감이 잡히실 거예요. 빠르면 3개월,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 하시다 보면 잡혀요. 그럼 그 사이에 사입을 하시게 됩니다. 국내에서 이제 저같이 도시락 공장을 찾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1688 중국 제품 1688에서 도매처에서 이제 구매하는 방법도 익히셔야 돼. 이 단계에서는 메인 제품을 찾아요. 이 메인 제품은 회사를 안 다녀도 월급 이상이 되는 제품을 말해요. 그런 제품을 하나 둘씩 찾으면서 보통 중국에 있는 그 제품을 가지고 제가 로고를 바꾸는 방식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약간 스몰 브랜드라고 하는데 그거를 약간의 저의 색깔로 입혀서 상세 페이지나 썸네일을 바꿔서 팔면 판매가 잘 되거든요. 여기는 약간의 자본이 필요하지만 이쯤 되면 사실은 그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서 대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선정산도 지금 많이 좋아졌으니까 해결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업무를 자동화시킵니다. 메인 직원이 한 명 있어야 되고 알바로 구성을 해서 택배가 나가거나 아니면 위탁 같은 경우에는 발주를 이 직원이 해주고요. 만약에 제가 사입한 거나 이런 스몰 브랜딩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3PL이나 아니면 노켓그로스로 해서 물류를 원활하게 해주고 나머지 전부 다 크몽에서 외주로 맡깁니다. 상세 페이지, 뭐 썸네일, 뭐 여러 가지들이요. 이렇게 되면 된 시스템이 됐을 때 이 메인 제품 제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오픈마켓이나 다른 폐쇄물에 뿌려요. G마켓이나 뭐 다른 데도 있고요. 폐쇄물 같은 경우에는 올레이즈나 토스나 뭐 당근 같은 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팔로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플레이 오토라는 발주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활용하면 이게 전부 다 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또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죠. 물론 근데 이 정도 되면 회사를 휴직하거나 거의 그만둘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매출보다 수익이 많아지니까 회사 다니는 시간이 아까운 상황이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하는 단계가 브랜드인데 중국에 다다음 달에 무역 박람회를 갈 건데 거기 가서 제가 생각하는 제품을 소싱하면서 조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의 장점을 조합한 상품을 만들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사몰에 올리고 인스타그램 마케팅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고 그거는 미래의 내각도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가 지금 부업의 좀 과정인데 이렇게 지난 다음에 이 모든 지식을 강의로 만들죠. 강의로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강의팔이라고 한다? 아니죠. 이건 제가 강의를 파는 게 아니고 경험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 내내 아니면 몇 년 동안 했던 지식을 파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 강의를 라이브 클래스라는 강의 플랫폼이 있어요. 그쪽으로 하실 수도 있고 전자책도 쉽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해서 제 지식을 다시 파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 물건을 판매하고 동시에 그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을 서비스를 또 파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분양권 같은 게 약간 그런 거죠. 10%만 있으면은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하나가 완성이 됐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유입의 기술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유입의 기술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 지금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런 인스타그램 같은 것 마케팅 그다음에 쿠팡을 이렇게 팔면서 중간에 제일 중요한 건 광고예요. 광고를 어떻게 돌리는지를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선 판매 기술이 세팅이 됐을 때 쿠팡을 하시면 광고는 배우셔야 되는데 제가 그것도 유입의 기술이니까 여기다 넣는 거예요. 쇼츠도 여러 방향이 있어요. 요즘에 뭐 쇼츠 하시는 분들 많이 영상 올리시니까 잘하시는 분들 이거를 쇼츠는 왜 말씀드리냐면 판매 기술은 지금 쿠팡이 광고를 거의 하는데 유튜브나 쇼츠 가지고 유입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 판매 기술하고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연결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끝내면 이 유입의 기술은 반드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AI를 접목할 수 있는 게 많죠. AI로 쇼츠를 또 자동화시킬 수 있으니까 판매 기술이 되면 이제 유입의 기술 이걸 연결해서 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시는 거고 이거는 제가 현재까지 해본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더 높은 레벨 더 많은 버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모르는 것들. 근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사실 망한다라는 개념이 어떤 걸까요? 저는 항상 그 매출 같은 것도 월에 평균 매출로 만들어 놓고요. 직원도 많이 안 써요. 딱 적당한 수준에서 행복 구간으로만 만들어 놓은 매출만 해놓고 있어요. 최하가 그 매출. 최대는 거기서 좀 더 올라가긴 하지만은. 그리고 대출도 무리하게 안 받아요. 딱 파는 만큼만 받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부업을 사업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걸 자동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직장 다니면서 시작을 했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나리오예요. 오늘 제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하진 않으셨겠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 얘기를 듣고 조금씩 해보시고 제가 이렇게 올린 것들도 좀 봐주시면 그리고 다른 분들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보시면서 자기만의 이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부업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 좀 길었는데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